공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모 씨. 전자공학 엔지니어가 꿈인 김 씨는 부푼 마음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교수로부터 연구 방법이나 진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아침 9시부터 이제 밤 9시까지를 대부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정도 시간은 연구실에서 앉아서 연구를 하거나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과제가 있거나 뭐 마감인 일이 있다거나 할 때는 대중이 없죠. 거의 뭐 밤샐 때도 있고. 김 씨는 대학원 진학 이후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는 일이 자신의 학문 분야 연구와 연관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 사업에 연구실 인원이 총동원되는 겁니다. 몇몇 연구실에 보면 한 개인에게 할당돼야 할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과제 일들이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버리면 그 학생은 학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을 끝내도 계속 일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결국 내가 일을 끝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대학원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돈을 버는 일에 동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일한 김 씨가 손에 쥐는 돈은 매달 8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적은 인건비마저 교수가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연구실로 들어오는 프로젝트 사업에는 일을 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성과급은 학생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게 원칙. 하지만 일부 대학원 연구실은 학생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을 교수에게 돌려주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학생이 제대로 진로를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교수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면서 학생이 교수의 잘못을 바로잡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거기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학생이 받은 성과급을 현금으로 인출해 교수에게 건네도록 하는 방법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폐해가 대학원에 만연하다는 겁니다. 대학원생,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의 고충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달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국공립대 대학원 학생 300명가량을 대상으로 익명의 인터넷 설문을 진행한 겁니다. 그 결과 자신이 받아야 할 연구실 인건비를 그대로 받는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했습니다. 12%는 아예 한 푼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연구할 시간은 많은데 지원이란 게 적다는 거죠. 지원금은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받고 있는 게 없어요. 한 푼도 안 받으신다고요? 네. 설문 이후 실제 면담 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업무는 너무 많은데 받는 돈은 적다고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연구들을 대학원생들이 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임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가 지난해 벌인 실태조사 결과는 이공계 연구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연구실에서 매일 9시간 넘게 일한 대가로 받는 월 평균 연구비가 박사과정생은 82만 원, 석사과정생은 55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박사과정생은 4,270원, 석사과정생은 3,410원에 불과합니다.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인 5,21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보다도 적게 받는 셈입니다. 대학원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일단
그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왜냐하면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할 수 없고 무조건 이 연구실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어쨌든 그 프로젝트나 이런 인건비 같은 거를 챙겨주는 거에 그 생활을 다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대학원, 특히 이공계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값비싼 기계로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 데이터를 추출해 정리한 뒤 논문을 쓰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이제 연구실을 돌아가는데 필요한 노동력인 거죠. 하지만 정작 각 연구실의 연구 성과를 떠받치는 대학원생들은 값싼 노동력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구비를 주고 쓸 수 있는 고급 인력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없어지고 연구만 남았다는 걱정을 하는 그 분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만나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 대학원. 하지만 지금의 대학원은 연구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기업처럼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값싼 노동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 연구자가 되기 위해 학업의 길을 걷는 이들이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일그러진 대학원의 모습.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90년대 말부터 대학에는 성과 지상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비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성과지상주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논문 편수인데, 나의 연구를 논문의 어떤 편수로 이제 그 평가하는 것이고. 1999년부터 시작된 BK21 사업은 각 학교 연구실 간의 경쟁은 물론 연구실 내 대학원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대학원생이 논문을 몇 편 썼는지, 해당 연구실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 성과들을 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교수들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보다는 연구비를 확보하고 논문을 쓰는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학생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가르쳐야 될 후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보게 됩니다. 성과지상주의는 대학원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교수는 연구실을 계속 운영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더 많은 논문 실적과 더 많은 프로젝트 사업 수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대학원에서 경쟁과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 제대로 된 과학자를 키워낸다는 대학원 본연의 의무는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 간의 상명하복식 수직 관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대학원 면담 조사에서도 마치 군대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제 간의 관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이 있나요? 힘든 점이 있다면 사실 교수님이다 보니까 교수님 부탁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거절하거나 그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가끔 문자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로 좀 새벽 2시 넘고 이랬는데도 프로젝트 관련해서 논문 같은 거 조사해서 보내라, 자료 정리해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받았는데 또 안 하기는 그렇고. 지도교수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대학원생이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교수의 역할과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요구에 못 이겨 지도교수를 바꾸면 낙인이 찍혀 다른 교수 밑에서 다시 정상적인 과정을 밟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수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 한국에 있는 대학원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도교수를 바꾼다고 했을 때는 그 학문 세부 전공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도교수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주임교수한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이 학생을 다른 지도교수로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서 딱 걸리는 거죠. 예전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곤란해서 결국 학위를 포기하고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학원생들의 연구 환경은 달라질 수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공론화하라고 조언합니다. 오로지 나만의 문제나 나의 특수한 상황으로 보지 않고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얘기를 하는 문제들, 폭로가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형태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는가. 실제 대학 문화를 바꾸자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 연구 환경을 개선하자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연구는 노동으로 인정을 받지 않고 사실 그냥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정도 차원에 그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딘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원생이 연구실에서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표준 근로협약서를 제도화하자는 등 7대 요구안도 내놓았습니다. 대학원생과 시간 강사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도 생겨났습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인문학 협동조합은 대학 내 팽배한 성과지상주의를 없애고 변질된 사제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대학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더 그 안에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가길 다 바라는 거잖아요. 대학원생 스스로가 납득 못하는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 성과만을 최고 가치로 사람과 대학을 평가하던 과거의 잔재입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원입니다.